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건희 특검. 아마 3대 특검 중 가장 바쁜 특검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수사해야 할 범죄만 16개, 그리고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범죄 의혹들은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중 가장 많은 피의자들이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범죄 혐의는 바로 명태균 게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상현은 그저 시작일 뿐인데요. 특검의 칼끝은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들의 공천 브로커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브로커는 공천권을 휘둘렀던 자, 그리고 그 공천권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힘당 전현직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 등이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지역 사무실, 국회 사무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압수된 자료는 파란 박스에 담겨 나왔고 그 안에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핵심 단서들이 담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명시됐는데요. 대통령 부부가 정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해 특정인을 밀어주고 반대파를 눌렀다는 겁니다. 당시 윤상현은 2022년 보궐선거에서 국힘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요.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그대로 수용해 김영선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며 공천심사 업무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의 통화 녹음도 이미 드러났는데요.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하겠다는 말,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그냥 밀어붙여라 라고 했다는 말 모두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예, 명태균입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예.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대통령이 원래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네. 이게 누가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대통령 고맙습니다. 난리도 아니야 지금. 박한수 의원하고요. 예. 이준석 하고요. 윤상현도 다 전화해보시면 다 하려 하는데 해줄라 하거든요.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아니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라는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뒤로 해서 다 당내에서 하여튼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김영선이 그냥 사선 의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대통령님 저 한 말씀 드릴게요. 경남에는 왜 18개 지자체가 있는데 7개나 뺏겼냐면요. 여성표하고 근로자가 표를 줬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고요. 부산이고 경북이고 대구는 항상 2-3명이 나왔는데 경남에는 그런 카르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그래. 오케이. 예, 건강하시고 하여튼 내일 취임식에 꼭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예. 이 통화가 이뤄진 다음 날 윤석열의 취임식이 열렸고 바로 그날 김영선 전략공천이 확정됐는데요. 대통령 권력을 막 쥔 부부가 정당의 공천권을 대놓고 농락한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 개입이 아니라 금전적 대가가 오간 중대 비리인데요. 3억 7천만 원 규모의 무상 여론조사가 공천의 대가로 제공됐다는 정황이 영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뇌물죄까지 함께 적용된 상황인데요. 김건희 특검은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과 수도권 자택도 추가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한데요. 앞서 검찰 수사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핵심 증거들,
김건희와 김영선 간 문자, 통화 녹음, 차량 이동 경로 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검찰은 이미 김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가족의 집까지 압수수색했지만 핵심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이미 김 전 의원이 차량과 함께 휴대폰을 측근에게 숨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차량은 미래한국연구소 명의의 체험앤으로 김건희를 만나러 갈 때 사용된 차로 밝혀졌는데요. 결국 공천 브로커 명태균과 김건희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는데요. 김영선과 김건희가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을 전후해 무려 4차례 통화하고 7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통신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김영선은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로부터 김상민 검사에게 공천을 양보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요. 24년 4월에 저희가 총선이 있었는데 24년 2월 16일부터 19일 사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하고 텔레그램으로 5번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 기록이 다 해서 48분인지 모르겠는데 48분간의 기록이라며 조금 전에 나왔는데 그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선생님,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주세요. 김영선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김종량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등등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태균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은 110석밖에 못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김건희왈 아니에요.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 의석을 확보할 거예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물으니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하는 텔레그램 통화 5번의 통화를 지금 명태균 씨가 변호사를 통해서 복귀해서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가 답변하세요. 지금 답변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들도 모두 다 텔레그램에 들어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도대체 무슨 수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저희가 오세훈 등등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에도 또 고발장을 다 넣어놨습니다. 검찰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통화가 녹음돼 있다면 김건희의 공천 개입은 단순 정황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김영선 측은 차량과 휴대폰을 숨긴 게 아니라 그냥 보관한 것이라는 어이없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게 아니고선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윤상현은 그냥 전달자일 뿐인데요. 진짜 주범은 공천농단의 설계자들이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진석, 이준석, 김진태, 박완수 모두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는 수사 대상자, 피의자로 영장에 명시됐는데요. 공통점은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에 협조하거나 연루된 인물들이라는 거죠. 정진석은 김건희의 부탁을 받아 김진태에게 경선 기회를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잘 될 테니 걱정 말라는 김건희의 발언이 녹취돼 있고 윤석열도 김영선 좀 해주라는 말을 직접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석도 예외는 아닌데요. 당시 국힘당 대표였던 그는 2022년 5월 9일 새벽 재보궐 공천 발표를 앞두고 명태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밤에 12시가 좀 넘어서 이준석 대표가 연락이 옵니다. 낮에 한기호 총장이 창원 의창은 경선해라 라고 하는데 누가 당선인 측에서 제가 윤상현 의원하고 통화를 합니다. 아니 그럼 누가 대선 때 누가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까? 예? 그럼 집에서 다 놀고 있다가 선거 때만 기어 나오면 되지. 예? 아니 그게 바퀴벌레 아닙니까? 윤상현이 이야기하는 게 권성동과 윤한홍을 얘기하다고. 권성동이 봉은사에서 대통령 당선인한테 얘기했다. 그 창원 의창은 경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이겠죠. 당선인의 측근이 당대표에게 공천 지침을 내리고 그걸 대표가 공천위원장에게 전달했다면 이건 단순 전달이 아니라 구조적 개입인데요. 윤석열과 김건희, 이준석, 윤상현으로 이어지는 공천 개입의 라인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말인 거죠.
명태균은 이 사실을 윤상현에게 항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권성동과 윤한홍 얘기를 꺼내라. 봉은사에서 권성동이 윤석열에게 공천 얘기를 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친윤 의원들이 줄줄이 공천 개입에 가담했다는 정황인데요. 더 나아가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그냥 밀라라고 했고 윤석열은 김영선 좀 해줘라며 직접 부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공천이 실제로 강행됐고 경선은 무력화됐는데요. 결국 윤석열 부부의 한마디에 수많은 유권자의 표가 무시당한 겁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심장을 찌른 중대범죄인데요. 특검 수사팀은 이제 공천농단의 실체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공천 개입을 최초로 제보한 강혜경 씨가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하는데요. 그녀는 명태균 씨의 PC, 하드디스크, USB 저장 장치 등을 임의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들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김영선, 윤상현, 이준석 등과의 연락 기록과 대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기록이 확보된다면 특검 수사는 본격적인 분기점을 맞게 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권력을 남용해 공천권을 사유화한 정치 쿠데타인데요. 공당의 공천이 뒷거래로 정해지고 국민의 선택권이 사라진 그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윤상현은 그 시작일 뿐인데요. 칼끝은 정진석, 이준석, 김진태, 박완수,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해 있습니다. 특검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데요. 이 공천농단 사건은 단순한 선거 개입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한 국정농단입니다. 윤석열은 이미 파면됐는데요. 이제 남은 건 공범들을 단죄하는 일입니다. 국민은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데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말이죠. 그 이준석이가 부탁을 해서 그 RDD로 네, 그 경기 거, 네, 경기도지사 네. 그걸 좀 조사 좀 해달라는데. 오늘은 힘든데 내일은 제가 노트북을 들고 갈 거라 내일은 가능한데 오늘은 예, 그 내일 하면 되지. RDD로. 네네. 이준석 그 부탁으로. 의뢰로 그러죠. 여론조사 부탁이 어딨어? 의뢰지. 네, 의뢰로. 네. 의뢰로 RDD 조사를 말하고 있고 실제 저 조사는 이루어집니까? 네,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해놓고 돈 안 그 돈을 못 받았고 대신에 공천을 받았고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그 김건희 관련 특검팀 수사기록하고 보고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여기에 어떤 주장과 증거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료들을 통해서 의혹의 실체에 좀 다가가 보는 게 오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시작하죠. 우선 이 사건, 규모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특검팀이 다루는 혐의만 해도 16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핵심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명태균 게이트인 거고요. 자료에 따르면요.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김건희 이름이 딱 적시되어 있다면서요. 업무방해죄 공범으로요? 네,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2022년 보궐선거 때 국힘당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을 통해서 특정 인물이죠. 김영선 전 의원, 이 사람을 전략 공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바로 이 혐의인 거죠. 아,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고 압력을 넣었다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한두 명 후보 밀어주는 차원이 아니다. 자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거죠. 어떤 점에서요? 이게 대통령 부부의 권력 남용 문제로 이뤄질 수 있고 또 정당 내부의 어떤 자율적인 공천 시스템,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하긴 공천이라는 게 정당 활동의 핵심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특히 영장에 적시된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그 공천 청탁 대가로 한 3억 7천만 원, 그 정도 규모의 무상 여론조사가 제공된 정황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3억 7천만 원이요? 무상으로요? 네.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들은 이 사건 중심에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 윤상현, 김영선 이 인물들을 딱 지목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인 증거로는 뭐가 제시되고 있나요?
그 녹취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요. 네, 그게 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죠. 윤석열이 명태균하고 통화하면서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뭐 김영선 해줘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녹취가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요? 김건희 관련해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나요? 네, 김건희 같은 경우는 명태균과의 텔레그램 통화 내용인데요. 김상민 검사 공천을 좀 부탁하면서 선생님, 김상민 검사 좀 도와주세요. 김영선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영선 대신 김상민을 챙겨달라 이런 뉘앙스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이철규나 윤하홍 이런 사람들 이름도 거론하면서 의석 확보 자신 있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은 뭐라고 하나요? 그 김영선 전 의원도 특검에 나가서 김건희한테 공천 양보하라는 압박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내용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점점 구체적이 되네요. 증거 인멸 시도 같은 정황도 언급되던데요? 네, 그 김영선 측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나 김건희 만났을 때 사용했던 차량 같은 걸 좀 숨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죠. 물론 김영선 측에서는 뭐 보관한 거라고 주장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통화 내용이나 진술이 다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공천 개입에 상당히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거군요. 더 흥미로운 건 이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또 누가 있나요? 영장에는 뭐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여권의 주요 인사들 이름도 피의자로 다소 올라와 있다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정진석, 이준석까지요? 어떤 혐의로요? 예를 들면 정진석 같은 경우는 김건희 부탁을 받아서 김진태 현 강원지사에게 경선 기회를 줬다는 혐의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명태균을 통해서 공천 관련 지침을 받아서 윤상현한테 전달했다. 뭐 이런 의혹입니다. 와,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부탁 수준이 아니라 뭔가 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자료들은 이걸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윤상현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구조적 개입 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시계통처럼 작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구조적 개입 라인이라. 네. 네, 뭐 권성동 의원이나 윤한홍 의원 같은 다른 친윤 핵심 인사들 연루 정황, 심지어 그 봉은사 회동 같은 구체적인 모임까지 언급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인물이 얽혀 있고 또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오니까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자료들이 결국 강조하는 핵심은 이게 그냥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라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일 수 있다. 이 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의 심장을 찌른 범죄라거나 헌법 파괴 국정농단 같은 아주 강한 표현까지 쓰는 거겠죠. 곧 이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강혜경 씨가 특검에 출석해서 PC나 하드디스크 같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네, 그 자료 내용에 따라 수사 방향이 또 크게 달라질 수도 있겠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천권을 마치 자기들 것처럼 사용하려 했다는 상당히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인물이 꽤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정황과 함께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일부 자료에서는 이걸 거의 뭐 정치 쿠데타 수준으로까지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정치 쿠데타요? 네, 물론 아직은 의혹이고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앞으로 나올 증거나 또 반박들 이런 걸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청취자분께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앞으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더 나와야 할지, 혹은 또 어떤 반론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이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